MBTI 궁금해요. 제 MBTI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저는 매우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뭐였냐면, 제가 이거를 심지어 누가 물어봤거든요. 3년 전인가 물어봐서 실시간으로 여기서 그거 테스트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INFP예요. 이러면 개소리 하지 말라라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매우 무계획적인 본능에 치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고백하면 우리 수업 했잖아요. 8주차 수업 진행하는데 저는 수업 내용을 외워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씨부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수업 자료 슬라이드도 제가 중간중간에 역시나 뭐 옆으로 이야기가 새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저 자신이 이렇게 슬쩍 보면서 아 이거 빼먹었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보기 위한 미니맵 같은 느낌으로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그거를 깔아놓고 제 맘대로 얘기를 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냥 마음이 혹해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수업 한번 해볼까 해서 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냈더니 세 군데에서 붙어갖고 작년 3월부터 지금 4군데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적 시절 20세기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보통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전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통 이제 그런 계획적인 삶을 강요를 한다라든가 그런 분위기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대학원 얘기, 대학원에서 무슨 논문 썼나요? 저는 대학원 들어가서 지금 수업 위주로, 그러니까 그때는 조교죠. 여러분 기컴프 조교님 계시잖아요. 시소. 그래서 그런 걸로 스타트해서 대학원에서 이제 하라는 연구는 안 하고 그 수업 듣는 수강생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막 그러면서 놀다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졸업은 안 하고 다른 학교까지 가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논문도 사실 그런 느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GUI 프로그램 만들 거잖아요. 그 GUI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의 석사 졸업 논문 검색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20대에 저는 그런 걸로 이제 마스터를 따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충 그 정도로만 해둡시다. RACI에는 무슨 뜻인가요? 요거 약자입니다. 아크로님이에요. 네, 요걸 제가 중학교 때 메이플 스토리 아이디 정하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저기 약자가 뭔지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 않을 계획이에요. 되게 부끄러운 내용이니까. 어떤 연구 하셨나요? 저는 대학원 들어가서 하라는 연구는 잘 안 하고 수업만 했습니다. 주구장창 들어가자마자 첫 해부터 수업을 해서 그때 이제 컴퓨터과 2학년 수업을 조교를 스타트를 해서 파이썬 수업 강사하고 C 수업 강사하고 막 자바 수업 강사하고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우리 학교에 원서 넣었더니 딱 덜컥 붙어가지고 지금 오픈소스 수업이랑 등등 파이썬 수업을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석사 논문, 자 여러분 누군가의 석사 졸업 논문은 검색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석사 졸업도 그런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그 친구가 나중에 좀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좋은 시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를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더니 마스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자료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으로 한 8년 정도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른 수업 자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컴공을 전공하셨나요? 제가 5살 때부터 컴퓨터 키보드 전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비트 컴퓨터 치기 시작하면서 그냥 저는 집에서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헬스를 다닌다라든가 어떤 친구는 뭐 겨울에 스키를 타러 다닌다라든가 어떤 친구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여가를 보낸다면 저는 컴퓨터 하면서 게임하면서 코드 짜면서 초중고 시절을 보냈어요. 물론 게임을 훨씬 더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서 별 이유는 없습니다. 어쩌다 컴공을 전공했냐?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 내향적인 인간이라서 컴퓨터 전공으로 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대부분이 이과일 거잖아요. 그죠? 이과의 입장에서 왜 굳이 기계과, 의대 등등 안 가고 컴퓨터과를 왔냐라 물어보면 현실적인 답변 중에 하나가 수학을 못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잘한다면 의대 갔을 거예요. 기계과 전자과 갔을 겁니다. 저는 수리 5등급이 나왔어요. 하지만
수시 모집이라는 적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를 1, 2등급 맞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마 지금 미적 점수들 중간고사 봤잖아요. 한숨 쉬면서 나왔을 거잖아요. 여러분이랑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컴퓨터과를 골라갖고, 저는 지금 일단 좀 더 먼저 태어나서 여기까지 와 있고, 여러분들 지금 당신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저 같은 놈이 될지 아니면 저보다 더 나은 놈이 될지가 결정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혼하셨나요? 뭐 일단은 true냐 false냐 질문한다면 false입니다. 이미 늦으신 거 아닙니까를 질문한다라면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요거는 그래요. 결혼하셨나요? 물어봤다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다녀도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갑자기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라든가 가발을 쓰기 시작했다. 갑자기 예를 들면 모발 이식을 해갖고 와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자빠져 있다라면 저 사람이 지금 그런 인간관계 측면에서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여러분 축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러고 살 것 같아요. 전공 선택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어쩌다 보니 제가 그거 있잖아요. 수시충이란 말이에요. 제가 절대로 수시 모집이란 제도가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을 거예요. 원래 학교 원래과에 입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수시는 적성 검사를 보고 개인별 면접을 보고 그것까지 해서 최종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수리 영역은 5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정시라면 아마 공대를 가긴 애매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수시 모집 딱 한 군데 지원했는데 거기를 붙어가지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해안이셨던 거죠. 한 명을 그렇게 자리를 낭비함으로써 그 한 명이 그 학교에다가 약 20년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바친 거니까요. 그죠? 한 명을 뽑아서 약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정도면 그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저는 선택하게 됐고, 그럼 이제 수시 모집 그거 응시할 때 왜 컴퓨터과를 골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우리 1주차 때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했단 말이에요. 컴퓨터 키보드 전사로서 집에서 책 보면서 이런저런 엔터 치고, 뭐 예를 들면 리터럴, 그때는 뭐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숫자 바꾼 다음에 다시 실행하면 이전이랑 다른 결과가 나오고 막 그런 것들 구경하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이제 컴퓨터 게임 좀 하다가 대학교 가야 된다고, 컴퓨터 있네? 그럼 요거 신청해야지 해갖고 신청해갖고 지금 들어와서 쭉 진행을 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선택 이유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살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지금 16명, 67명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앉아 있잖아요. 저 같은 케이스인 친구가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5명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몇몇 친구들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과인데 점수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됐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내지는 부모님이 자꾸 요거 신청해야 된다. 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1인분 못 한다. 너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막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얘기하면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개인적인 선호와는 크게 상관없이, 내지는 내 개인적인 선호를 가지고는 내가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거나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이과를 신청한 친구들도 분명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입학할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점수 맞춰갖고 학교 고르고 과 고르고 해서 들어오는 친구들 수두룩 빽빽 했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 전공을 선택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하찮은 이유로 선택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무방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인생을 지금 20여 년을 더 살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전 인생과 다른 입시 전략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선택권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쯤에 나의 전략을 바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선택지를 저처럼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2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과는 여기를 골랐지만 원래 살던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과를 여기를 고른 김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냐. 그거에 대한 선택은 우리 아까 전에 그 이름 여러분이 적는 거다 그런 식으로 강조했듯이 오롯이 여러분이 골라야 됩니다. true냐 false냐
아니면 왼쪽이 더 크냐 오른쪽이 더 크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우리 과에 들어왔다고 예를 들면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외간 남자니까 강요 안 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한테 인공지능 꼭 해야 됩니다. 과제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사람 대학교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택이 1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 대한 선택의 권한, 권리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남이 시키지 않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그런 느낌의 활동을 어쩌면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가장 처음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순간이 온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가 예를 들면 우리 수업 내용이 그나마 수업 유튜브 영상 보는 게 질리지는 않았다. 그래도 버틸만은 했다. 과제는 내가 좀 처음 시작하는 거라 힘들고 2교시 백지 상태로 내긴 했지만 아무튼 그 내용들을 듣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라면 얼마든지 우리 전공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새로 고른 선택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한 내용을 진행하겠어와 같은 새로운 선택지를 우격다짐으로 밀고 가도 앞으로 그나마 좀 더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보장을 하는 것까지가 저의 어드바이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내용이 재미없다고 인공지능학과 전체 내용이 재미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수업 내용들 이런 디테일 같은 거 잘 챙겨서 담아두고 키보드 한 글자 한 글자 칠 때마다 생각하면서 친 다음에 마지막에 F5 눌렀을 때 딱 제출 가능 뜰 때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이 나름 나한테 큰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느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어 새로운 선택지에 해당하는 우리 전공 내용을 공부하는 거가 충분한 보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렇게 일단 시험을 보고 여러분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GUI 프로그램 만들면 설렁설렁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저 앞에 있는 사람 월급을 날로 먹는 건 아닌 거냐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때쯤에 여러분이 만약에 희망하신다라면 저 옆에서 놀고 핸드폰 막 피크민 막 이런 거 뽑고 앉아있을 거니까 대충 얘기해가지고 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과에 들어왔는데 네가 나였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와 같은 식으로 저한테 개인적인 조언을 요구한다라든가 하면 그땐 이제 여러분 관련한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그럭저럭 채택할 수 있을 법한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들을 추가로 해드린다든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거밖에 고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장 기대 수익이 높을 만한 거 원래 하던 짓 하는 게 제일 나은 거잖아요. 도둑질도 해본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골랐고 그래서 계속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이 이 모양인 거고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유전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이미 와 있고 어쩌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순간까지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살짝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제 인생은 지금 약 3,500도 정도 돌아가고 지금 이 모양이지 않는가 싶기는 한데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한다면 뭐 수업을 담당한 거라고 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네요. 대충 이제 원래는 대학원 입학하고 실습 조교만 하다가 이제 컴퓨터 수업 해야 되는 반이 엄청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생들 중에 몇 명한테 님 한번 파이썬 수업 해보실래요? 해갖고 제가 그걸 이제 응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생임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을 걸고 제 원래 학교 다니던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을 했고 그게 약 9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름 걸고 수업하는 거에 재미를 붙여하고 지금 박사 졸업을 안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까지는 그냥 평탄한 인생 산 거잖아요. 조중고 입학하래서 해요. 졸업하니까 대학원 갈 수 있다 해서 가요. 석사 졸업하고 박사 할 수 있다 해서 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순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제가 그렇게 제 이름 걸고 수업을 시작한 게 아마도 제가 타락을 하게 된 옆길로 새게 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벡터라고 부르잖아요. 방향이 바뀌게 된 선회를 하게 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만들어낸 터닝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완전 개뽀록인 거잖아요. 우연인 거잖아요. 그죠? 저랑 전혀 상관없는 계기로 다가왔던 그런 점이
지금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수업을 듣지 않았어요. 놀러 다녔습니다. 1, 2학년 때까지 놀러 다니고, 그래서 학사 경고를 4학기 중에 2학기를 학사 경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니까 뭐 학교 좀 나오고 해서 그때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 느낌의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인생 대충 사는, 오늘만 사는 느낌의 학창 시절을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제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우리 자료구조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100점 A뿔을 받기는 했어요. 시험 공부 딱히 안 했는데 그냥 당연히 이렇게 만들었겠지 해서 적어서 냈는데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점수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저는 당시에 그런 되게 기분 나쁜 학생인 거잖아요. 그죠?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80점 받았어요. 저놈은 저러고 막 PC방 다니고 막 수업 안 오고 결석하고 하는데 100점 A뿔 받았어요. 그러면 자괴감 들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트루입니다. 계산하면 트루가 나오고 6명이 지금 답변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회사 가는 거에 비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회사를 가면 돈을 주잖아요. 대학원은 받는 스트레스 대비 돈을 많이 받진 않아요. 대학원 간다고 돈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긴 한데,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일까라는 자각을 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자해를 해요, 대학원생들은. 스스로 집에 안 갑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과제하느라 집에 안 가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진짜로 아침에 출근하는 거, 그 2호선이라든가 아무튼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출근을 좀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냐를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답을 도출한 거예요. 출근의 원인이 뭐냐를 생각을 해봤는데 꼴뚜하게 생각해 보니까 원인은 퇴근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퇴근을 하지 않는, 퇴근을 파괴했습니다. 학교에서 잤어요. 석사기간, 박사기간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지금 같은 사람이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저는 출퇴근하는 대학원생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가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대학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냐? 이거는 일단 연구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나라에서 시킨 일이 있는 연구실, 아니면 회사랑 협약해서 얼른 만들어서 보고서 써서 발표해야 되는 연구실 등등 컨셉트라든가 시즌마다 스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답을 하긴 어렵지만 일단 저는 그런저런 퇴근을 파괴한다라든가 그런 선택지를 골라가면서 나름 행복한 워라밸을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보이드를 바라보시면서 수업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MBTI가 극 I입니다.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INFP입니다, 제가. 그래서 남을 막 아이 컨택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은 제가 대본을 외워서 그걸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그런 고급 수업이 아니에요. 그 GPT 같은 생성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지 할 말을 하고 3시간 하고 퇴근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얘기하면서 계속 막 생각을 머릿속은 계속 막 뭔가 또르르 굴러가는 거예요. 코드 칠 때도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시각적인 입력을 거의 신경을 안 써요. 눈 감고 수업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는 뭐 개슴치 이상한 사람이네 막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뭐 유령을 본다라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뭐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수업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갖고 무슨 활동을 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잖아요. 제가 계속 쳐다보면 부담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여기들 아이들 잔뜩 앉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수업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사 때 어떤 연구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석사 졸업할 때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경험치를 쌓고 진행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냐 같은 거 고민해가지고 저만의 라이브러리, 교육용 라이브러리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작성해서 냈더니 국내 논문이었어요. 국내 학술대회에 냈더니
한 방에 붙은 거예요. 아싸 하면서 그렇게 마스터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박사는 그런 식으로 고스톱 쳐서 따는 게 아니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박사 졸업은 못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굳이 말한다면 그런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냐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작년 이전까지는 제가 주로 이제 1학년 친구들 수업 위주로 하다가 요번 시즌에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수업 기출 없잖아요, 그죠? 2학년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가가면 되는 것이냐를 지금 저랑 같이 연구를, 여러분이 생체 실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플러스 대학원은 어쩌다 가시게 되었나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랑할 만한 그건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5살 때부터 컴퓨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3 되고 나니까 도저히 정시 모집으로는 학교에 갈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시 모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입학했던 그 학교가 하필이면 또 이과인데도 수시 모집인데도 수리 영역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았어요. 과탐이랑 외국어 영역만 가지고도 나중에 수시 통과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완전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과가 여러 개 있었는데 전자 컴퓨터 어쩌고 과가 있길래 아, 내가 이거 가면 되는 거보다 해갖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쟁률이 제 기억에 48대 1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이제 100명 중에 2명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들어가서 적성 검사를 봤어요. 당시에는 잘은 모르겠는데 막 뭐 동그라미 네모 막 이런 거 고르세요 해서 열심히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걔가 또 통과가 돼서 면접을 오래요. 면접에 가가지고 이제 전자 컴퓨터 과니까 전자랑 관련된 얘기 조금 나와가지고 그거 답변하고 수학과 관련한 거 물어보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하고 했는데 조건부 합격이 떠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 입장에서는 되게 미래를 내다본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저 한 명을 뽑아서 약 1억 정도를 등록금을 뽑아내는 게 가능했었으니까요. 4년만 다니던 게 아니라 제가 거의 10년을 훨씬 넘게 동일한 학교에다 등록금을 냈었으니까요. 아무튼 가성비 픽으로 저를 골라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 졸업용 프로젝트를 지도하셨던 교수님 아래에서 대학원 생활하고 등등 하다가 어쩌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와서 수업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쭉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와서 우리 학교 와가지고 지금 수업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 MBTI 얘기한 적 있잖아요. INFP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즉흥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은 꼭 좀 더 멀리까지 살펴본 다음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선택지는 뭘까를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움직이시는 게 아마도 더 기대값이 높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그러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일단은 제 라이프 스타일은 기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인생의 목표 없다고 말하면 재미없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난 뭘 목표로 살아온 거지? 일단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막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결핍? 부족함? 가난해, 난 흙수저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산 것 같진 않습니다. 아직도 학자금 대출이 2천만 원인가 밀려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먹을 거 막 먹고 피자 사 먹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 내일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하루만 살고 있기는 한데, 그 와중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뭐냐라 물어보면 그냥 간단히 말한다면 내가 만약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하루하루를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되게 의미 없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비 같은 느낌으로 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에서는 그렇게까지 권장하지 않는 목표일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소위 뭐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지켜가면서 하루하루 이런저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벤트들을 겪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거를 목표로 지금 가져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간 나이 먹을 거잖아요. 여러분보다는 좀 더 빨리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몇 년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올 테니까 그 이전에 최대한 전자화를 시켜서 가상에 제가 목소리 내면서 수업 진행하고 저는 그런 광고 수익료만 버는 그런 유튜버의 삶으로 얼른 전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매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랑 누군가가 공부할 때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그 즐거움을 내가 옆에서 같이 누리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컴퓨터로 진로 정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INFP라 그랬잖아요.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 5살 때 프로그래밍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막 예를 들면 이제 막 뭐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막 슈퍼 혼자 다니기 시작하고 편의점은 없었지만 아무튼 간에 미니스톱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컴퓨터에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 컴퓨터 사주세요. 이래갖고 사오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랑 전혀 상관없이 이거 한번 해봐라 해서 부모님이 사다 주셨고, 그래갖고 그 당시는 이제 집에서 쓰는 개인용 가정용 컴퓨터라 하면 모니터를 따로 사는 게 아니라 TV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외부 입력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키보드 쳐서 코드 작성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계기는 그죠? 지금 굳이 말하면 부모님 탓인 거잖아요. 그때 나한테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주지 않고 말 한 마리를 사두셨다면 그럼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학교에 올 때 차 타고 다니지만 어쩌면 말을 타고 왔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대충 계기는 그런 사소한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소하게 시작하고 우리 학교 뭐 여러분 아마도 몇몇 친구는 저랑 비슷한 상황일 텐데 저는 수시충이란 말이에요. 우리 학교가 수시 모집할 때 저 때는 제가 전자컴퓨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 모집할 때는 수리 영역을 점수를 못 받아도 외국어랑 과탐으로 뚫는 게 가능했어요. 다른 학교는 그 외국어랑 과탐도 해야 되고 수리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3개를 다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개 중에 2개만 커트라인 넘기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수리 5등급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그래서 아싸 하면서 신청해가지고 그때 경쟁률이 48대 1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수시 모집할 때 딱 한 군데 우리 학교를 써서 그게 붙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진짜 수능에서 수리 5등급이 나왔지만 외국어랑 과탐에서 1등급들을 챙겨갖고 잘리지 않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 제 수시 모집할 때는 이제 그 커트라인 하기 전에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적성 검사를 보고 개인별 면접, 구술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되게 현명하신 분들이었던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 학부생 15,000명인데 그 중에 한 자리를 저를 위해 확보를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우리 학교에 등록금을 약 1억 원을 냈단 말이죠. 대학원 등록금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래서 한 자리로 1억을 땡길 정도면 그 정도면은 남는 장사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아무튼 그렇게 해안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 학교를 고른 이유는 우리 학교가 그렇게 수시 수능 평점 커트라인이 유연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과를 고른 이유는 뭐 컴퓨터 적혀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골랐던 거고 경쟁률이 얼마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 대학원 가고 어쩌다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 수업 다른 학교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찮습니다. 계기는 그렇긴 하지만 뭐 그냥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